연력학 기출문제 21번 프린트 해보자. 21번 프린트는 뒷장 가장 아래에 있는 문제부터 풀기 시작할게. 왜냐하면 20번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와 21번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20번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21번의 마지막 문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따라와봐. 2018년 3월 19번 보자. 그림 가와 같이 피스톤과 금속판으로 나누어진 상자 내부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BC가 같은 부피로 들어있대. 그래서 가 그림을 보면 얘네가 부피가 다 1대1대1로 들어있지. 그런데 BC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고정되어 있어서 안 움직여.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열은 잘 이동이 되나 봐.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다 라고 써 있어. A와 B 사이에 껴있는 피스톤은 단열된 피스톤이래. 이따가 나 과정을 살펴보면 A라는 기체에 Q만큼의 열을 줄 거야. 그런데 이 열이 B한테까지는 안 가. 왜냐면 A와 B 사이에 껴져 있는 이 피스톤이 단열이거든, 단열. 그래서 A한테만 열이 흡수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가에 A에 열량 Q를 가했을 때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에 정지했다. 얘들아, 아까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니? 아까 문제 20번 프린트 문제는 A하고 B까지밖에 없었어. 그리고 여기 C는 없었지. 즉 손으로 여기 C를 가려볼래? 그러면 아까 문제와 똑같아지는 거야. C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해. 왜냐면 C 옆에 이 피스톤은 움직이지도 않고 열만 전달되는 거니까 사실 A와 B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아까 그 문제와 똑같다고. 해볼게. 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있다고 했고 얘는 지금 잘 단열된 피스톤, 단열된 상자 안에 있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분자의 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PV는 nRT 중에 n하고 상수 r은 지우고 판단해 볼게. 자, 기체 A를 분석하기 위해 식 2개를 적었고 기체 B를 분석하기 위해 식 하나만 적을게. 식 2개 적어도 되는데 이따가 왜 하나만 적는지 알게 될 거야. 또 기체 C를 분석하기 위해 식 2개를 적을게. 기체 A부터 할게. 왜냐면 기체 A는 Q라는 열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 따라서 이 열을 흡수할 테니 Q에다가 플러스 해줘야겠지. Q는 플러스. 그 다음 A의 부피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었네. 따라서 부피는 올려. 부피가 올라가니 A는 1을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 플러스겠지. 그 다음이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 A는 온도가 올라갈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뿔마 0일지 몰라. 그걸 알아야 온도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는데 요 둘 다 몰라. 그렇다면 압력을 알면 어떻게 좀 힌트가 되지 않겠어? 그런데 A의 압력이 커졌는지 작았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라고? A 바깥쪽 있는 애의 압력을 보면 돼. A 바깥쪽에 누가 있니? B가 있지. 자, C의 압력까지는 보지 않아도 돼. B의 압력을 물어보면 C까지 분석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A의 압력을 알기 위해선 A의 바깥쪽에 있는, 바로 바깥쪽에 있는 걔 압력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야? B야. B의 압력이 증가한다면 A도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여기다 쓸 거고 B의 압력을 분석해서 그게 일정하면 여기 A 압력도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A는 여기까지의 분석이 최선이야. B를 분석해보자. B 입장에서는 A는 열을 받았지만 B는 전혀 열을 받지도 않았어. 왜냐면 단열된 피스톤이 사이에 껴있거든. 따라서 B는 단열이야, 단열.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어. A가 부피가 늘어난 만큼 B가 부피가 줄어들지. A가 부피가 요만큼 늘어났으면 B는 딱 요만큼 늘어나. A와 B는 고정된 공간, 고정된 상자에서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땅 따먹기 하고 있거든. 따라서 부피가 B는 줄어들어. 전문 용어로 단열 압축이겠네. 단열 압축. 단열 압축 외운 대로 해볼까? 압축이니까 부피 내리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다고? 올려. 혹시 이걸 까먹었으면 식 2개 적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풀면 돼. 자, 그 다음 C 해보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까 문제와 똑같지. 자, 여기서 B가 압력이 오른다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A의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니? 오르는 거야. A와 B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움직이는 피스톤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압력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향해서 항상 움직인다. B가 압력이 커졌으면 A도 압력이 커진 거야. 따라서 A의 압력도 증가라고 하면 되겠다. 좌변이 모두 증가니 우변도 증가, 온도가 증가니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가 되겠네. A와 B 분석 끝난 거고 아까 문제와 완전 똑같다. 그러면 C 한번 분석해보자. C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어. 부피가 고정. 그래서 V를 지울 거야. 그리고 B와 C 사이에서는 열 전달이 잘 된대. 그런데 A한테 준 열이 B까지 통과 못해서 C까지도 당연히 못 오지. 그런데 B 한번 볼래? B? 자, 처음에 B와 C가 열 전달이 잘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 사이는 열이 잘 전달돼서 아마 가 상황에서는 온도가 똑같았을 거야. 어려운 말로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지. 자, 우리 열평형 어디서 배웠냐면 연력학 처음 배울 때 프린트 제일 첫 프린트가 뭐지? 17, 18? 거기에 열평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17번 프린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열평형이다. 고온이랑 저온이 있으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라는 게 이동하는데 얘네가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고 그것을 열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높은 온도, 고온의 물체는 조금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애도 뜨거운 애랑 섞으면 미지근해지면서 가운데 정도의 열평형 온도가 잡힌다고 했다. 따라서 여기 열평형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B랑 C 사이에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금속판이 껴있기 때문에 한쪽이 고온이고 한쪽이 저온이었다면 처음에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온도가 똑같아졌을 거야. 가 상황에서 아마 둘은 온도가 똑같았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얘네는 온도가 계속 똑같을 거야. 열 전달이 잘 되니까 한쪽이 조금만 고온이 돼도 얼른 열이 이동해가지고 온도가 똑같아서 열평형 상태가 되겠지. 그런데 A한테 열을 줬더니 B가 단열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올랐어. 아까 가 상황에서는 B랑 C랑 온도가 똑같았는데 A가 옆에서 훅 누르면서 단열 압축이 되면서 B가 갑자기 고온이 됐네. B는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C는 온도가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고온에서 상대적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겠지. 따라서 C는 가만히 있었는데 열을 받게 돼. 열을 흡수하게 돼. 여기서 C가 흡수하는 열을 A가 열을 줬는데 얘가 C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A한테 준 열이 C까지는 못 와. 왜냐면 A하고 B 사이에 단열된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C는 어떻게 Q가 플러스인 거냐? B가 단열 압축을 하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B의 온도가 올라가 B가 상대적으로 고온이 되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거지. B와 C 사이는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B로부터 단열 압축된 B로부터 열을 받았는데 C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식 채워볼까? 부피가 일정하면 1은 제로. 그러면 델타 U는 플러스.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커지겠네. 여기까지가 분석을 A, B, C 모두 마친 거야. 그때 기억부터 볼게. A의 온도는 나가 가에서보다 높다. 나가 가에서보다 높다. 열 Q를 주면 A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A 온도 어떻게 돼?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지? 따라서 나에서가 높다 라고 해야겠다. 가가 열을 주기 전이고 나가 열을 준 이후잖아? 따라서 이후에 더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문장이야. 니은 가에서 나 과정으로 오면서 즉 열을 받으면서 A가 한 일은 Q니? 라고 얘기했다. 지금 A라는 애가 열량 Q를 가했다고 됐어. 여기 Q를 받았어. 그런데 A라는 애는 이 Q를 받아서 부피 변화랑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를 분산 투자한 애거든. 따라서 A가 한 일은 Q다. 얘가 Q인데 그러면 1은 당연히 Q보다 작겠지. 얘가 만약에 Q라는 열을 받아서 1에만 부피 변화에만 몰빵했다면 당연히 A가 한 일이 Q가 되겠지. 하지만 얘는 온도 변화에도 신경 쓴 분산 투자한 애니까 니은은 틀렸네. 디귿 나에서 B와 C의 압력은 같다. 자, 애들이 여기를 많이 틀렸어. 디귿이 어려운 거야. 여기서 새로운 스킬을 말해줄게. 자, 우리 B와 C를 다 분석해놨다. B가 가에서 나 상황으로 오면서 B가 압력이 어떻게 됐다고 분석해놨어? 올라갔다고 분석해놨어. 그런데 얼마가 올라갔는지는 몰라. 그 정확한 수치는 몰라. 그게 바로 연력학 단원에서 답답한 점이었지. 어쨌건 B는 압력이 올랐다 정도만 알아. C도 우리가 분석해놔서 압력이 올랐다 정도만 알아.
야, B도 압력이 오르고 C도 압력이 올랐어. 압력이 오른 건 우리가 각자 다 분석을 해놨어. 그런데 디귿에선 뭘 물어보냐면 최종적으로 나에서 B와 C의 압력이 같니? 아니면 B의 압력이 크니? C의 압력이 크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야, 그걸 어떻게 알아? B도 압력이 오르긴 올랐고 C도 압력이 올라긴 올랐는데 각자 압력이 올라서 이 압력이 같아진지 어떻게 아냐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스킬을 써볼게. PV는 T라고 써볼래? 디귿에 PV는 T. 자, 이거 우리 아는 식이지. 그런데 우리 이 식을 항상 어떻게 이용했냐면 한 기체에 한해서 열을 줬을 때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판단할 때 썼었어. 뭐 예를 들어 이럴 때 A 기체에 한해서 A 기체는 압력이 올라간다. 온도는 전보다 오른다. B 기체에 한해서 부피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한 기체를 분석할 때 우리가 PV는 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썼잖아. 그런데 또 다른 용도가 있어. 뭐냐? 압력과 부피랑 곱해서 온도가 된다 라는 뜻은 B와 C 두 개의 기체를 분석하는 그 스킬로 쓸 수가 있어. 뭔 얘기냐? B와 C가 현재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사이에 끼고 있으니까 둘은 온도가 어떨까? 무조건 같아. 어려운 말로 열평형이 도달할 거야. 한쪽이 조금이라도 고온이 되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결국 열평형 상태가 될 거라는 거지. 즉 온도는 B와 C가 같아. 그렇다면 압력이 큰 애는 부피가 작고 부피가 큰 애는 압력이 작은 거 아니겠어? 온도가 같다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게 바로 PV는 T라는 식이잖아. 온도가 같다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렇다면 B와 C 두 개의 기체를 분석해보자. 자, B, C, 나에서의 B, C를 분석해볼게. 자, B가 부피가 크니 C가 부피가 크니? 그치, C가 부피가 커. 근데 부피가 크면은 압력은 어떻다고? 작다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자, PV는 T라는 식을 기체 두 개를 비교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B와 C는 온도가 똑같은데 그 중에 부피는 누가 커? C가 커. 그렇다면 압력은 C가 작을 거고 압력은 B가 클 거야.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겠지. 그래야 두 개 곱해서 온도가 똑같지. 부피는 BC 중에 C가 크고 압력은 BC 중에 B가 크다. 그래서 B와 C의 압력은 같지 않다. B의 압력이 더 크다. C는 부피가 크고 B는 압력이 더 커서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아서 결국 둘의 온도는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새로운 거 디귿에서 스킬을 배웠다. 디귿은 어떤 다음 그 뒷장에 또 이 똑같은 보기가 또 나와. 기출은 계속 반복되거든. 그래서 자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 시험지에도 우리 만든 프린트에도 계속 기출 문제만 넣어주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결국 정복할 수 있어, 수능은.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디귿 정리해 볼게. PV는 T라는 식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 기체의 변화, 추이, 양상을 알아볼 때 썼어. 기체 A가 열을 받았을 때 압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체 A에 한해서 이 기체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정식으로 썼다고. 그런데 꼭 그럴 때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야. 두 개의 기체를 비교할 때도 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두 개의 기체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사이에 끼고 있으면 온도가 무조건 똑같아진다는 거니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는 사이겠네. 따라서 BC가 하나가 부피가 크면 하나는 압력이 큰 거야. 둘 중에 부피가 C가 더 크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따라서 압력은 B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 쌤, 그 기체의 압력은 바깥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과 똑같다며요. B 기체 바깥쪽에 C가 있으니까 B랑 C, 압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 B와 C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피스톤이 껴있어. 얘는 아예 고정해놨어.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피스톤은 움직이잖아? 따라서 B의 압력이 커지면 A의 압력도 커지고 B의 압력이 일정하면 A의 압력도 일정한 게 맞아. 왜냐하면 두 개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에 움직이는 피스톤이 두 개의 압력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을 향해서 피스톤이 움직일 거니까
어쨌건 A와 B는 압력을 항상 똑같이 유지할 거야. B가 압력이 커지면 A가 압력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B와 C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어때? B가 아무리 압력이 커져도 얘 지금 B가 단열 압축이라서 압력 겁내 커지거든. 얘가 아무리 압력이 커져서 B가 막 터질 것 같아도 어차피 이 사이에 있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 피스톤이라 C는 B의 압력과 전혀 무관해. 따라서 압력이 같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거든.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바로 PV는 T, 이 식이라는 거야. 자, PV는 T, 이 식의 다른 용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답은 1번만 정답. 앞으로 돌아와서 2015년 9월 풀어볼게. 그림 가와 같이 이상기체 A는 단열된 실린더에, 자 여기 단열된 실린더, 이렇게 U자 모양의 단열된 실린더에 있네. 그때 이상기체 B는 실린더를 둘러싼 용기에 담겨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나누어져 있고, A와 B가 여기 단열된 피스톤이야. 그러니까 A는 바깥에서 뭔 짓을 하건 A는 완전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에 둘러싸여서 완전 안전하게 있다. 바깥에서 Q가 들어오지 않아.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어떤 상황을 바꾼 거냐면 용기의 밸브를 열었대. 용기의 밸브를 열었대. 야,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B 기체가 이렇게 나올 거야. 즉 밸브를 열기 전과 밸브를 연 후에 B는 PV는 nRT에서 n 있지, n 그 기체 분자 수, 걔가 내려갈 거야. 우리 맨날 PV는 nRT에서 n이 일정한 것만 했었잖아. 이렇게 밸브 같은 거 담긴 거 우리 본 적 없잖아. 그런데 B는 아마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래서 좀 신유형인가? 이게 6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신유형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와, 이거 신유형인가 싶었는데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B에 대한 걸 물어봤으면 신유형이 됐었을 텐데 A에 대한 설명을 물어봐서 딱히 신유형은 아니더라. 자, A 분석해 볼게. A를 분석하기 위해 식을 하나 적었어. 물론 2개 적어도 되지만 하나 적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자, A는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 안에 있기 때문에 단열이야. Q가 제로야. Q가 제로, 단열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 2개밖에 없지? 그런데 가에서 나 상황으로 되면서 A는 단열 팽창이니 압축이니 부피가 커져 작아? 옳지, 커지지. 따라서 단열 팽창이네. 단열 팽창 외웠니? 부피가 커지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다고? 내린다고.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은 PV는 T, 요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기억부터 풀어볼게. 기억, 압력은 일정하다. 개소리, 압력 내려가겠지. 니은, 온도는 낮아진다. T, 온도 낮아지는 거 맞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작아진다. 평균 속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은 운동 에너지잖아. 디귿은 사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렇게 바꿔도 큰 무리는 없겠다. 평균 운동 에너지 작아지지. 온도가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의 정의다. 니은과 디귿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디귿도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 2016년 4월 19번 문제 볼게.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물체 A, B가 놓인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 그림 나는 가에서 B라는 물체를 치웠더니 피스톤이 이렇게 위로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이래. 그때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 예, 단열된 피스톤, 단열된 실린더니까 열이 출입하지 않았을 거고, 열이 출입하지 않으면 분자의 개수도, 그러니까 밸브가 있어서 나가거나 들어온다는 말 없으니까 분자의 개수도 일정할 거야. PV는 nRT에서 n을 지워도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기체가 가에서 나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식 2개로 분석해 볼게. 자, 가에서 나로 오면서 일단 단열이니까 열이 공급되거나 뺏기지 않았지, 기체가. 열 장치도 없어. 이렇게 전기 회로 같은 것도 없잖아. 그래서 단열, Q는 제로야. 그런데 기체의 부피가 올라가네. 얘는 단열 팽창인 거지. 단열 팽창 외운 사람은 얘 올리고 2개 내리고 쓰면 돼. 근데 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압력이 내려간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 우리 기체의 압력이 내려가는지 어떻게 아니? 얘 왔다 갔다 하면서 풀다 보니 얘가 내려가는 걸 알았니? 그래도 되는데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자, 기체의 압력은 뭘 보고 판단하라고? 기체 바깥쪽에서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고 판단하라고. 기체 바깥쪽의 압력이, 그러니까 이 기체 피스톤 바깥쪽의 압력이 커졌으면 기체도 압력이 커진 거고, 기체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졌으면 기체 압력도 작아진 거라고 했어.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볼게. 가에서는 기체 밖의 압력이 뭐가 있냐? 공기 압력, 즉 대기압, B의 압력, A 압력, 공기 더하기 B 더하기 A, 이렇게 세 개나 있어. 바로 그 압력 세 개가 가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야. 근데 나에서는 뭐가 있니? 바깥쪽 압력이 공기랑 A밖에 없네. 아까는 B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B가 없어져서 공기랑 A 두 개밖에 없어진 거야. 따라서 나에서의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의 기체의 압력보다 작은 거지. 압력이 줄어든 거야. 따라서 압력은 내린다라고 하면 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 얘 기체의 압력이 빵 하고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팍 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라고? 바깥쪽에서의 압력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단열 팽창이니까 단열 팽창은 부피만 증가하고 나머지 두 개는 내려간다.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지. 기억, 기체의 압력은 원래 그러니까 가가 지금 건드리지 않았을 때고 나가 B라는 물체를 옮긴 후, 뭔가 내가 손을 댄 이후 얘기잖아.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화하는 과정인데 기억,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가 크다. 가에서가 큰 압력이고 나에서가 작은 압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즉 압력이 내려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원래 압력은 컸는데 얘가 압력이 내려갔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놨지.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야.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가가 크다. 평균 속력, 이거 평균 운동 에너지, 즉 온도를 물어보는 거네. 온도는 원래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온도는 내려갈 거야 라고 짐작해 놨으니까 원래 온도는 되게 높았는데 온도가 내려갈 거야, 차가워질 거야 라고 짐작해 놨잖아. 따라서 가에서 온도가 크다, 니은도 정답이네. 디귿,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게 바로 단열의 기본 아니겠어? 요 값과 요 값이 같지. 부호는 다르지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고 얘는 양은 같은 거지. 기체가 한 일, 얘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얘랑 같다. 단열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 Q가 제로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2016년 9월 13번 그림 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자, 기체 A,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피스톤이 껴져 있네. 이 피스톤의 성격을 외워야 돼. 문제마다 피스톤의 성격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때 성격이 어떤지 바로바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 열 전달이 잘 된대. 그러면 A와 B는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 잘 보면은 지금 못 같은 게 박혀 있거든. 고정된 금속판이야. 얘가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A랑 B랑 하나가 조금이라도 고온이 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라는 게 이동하면서 온도가 똑같이 맞춰져서 열 평형이 만들어질 거야. 즉 A와 B는 항상 온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사이에 두면 두 개의 온도는 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왔다 갔다 열이 움직이면서 결국 온도가 똑같이 맞춰져서 열 평형이 이룰 테니까. 이 문제는 열 평형이라는 말도 나왔네.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P가 열 평형 상태에 있다. 열 평형 상태에 있다는 말은 온도가 결국 똑같아졌다라는 뜻이야. 그때 A, B의 부피와 압력은 같다. 얘들아,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볼래? 두 개가 양도 같고 부피와 압력도 같아.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지. 근데 P도 같고 V도 같아. 그 다음에 같은 양이니까 N도 같아. PV는 nRT에서 PVN이 같아. R은 상수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럼 남은 거 뭐니? T, 온도? 온도도 당연히 같지. 열평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완전 쌍둥이야. 쌍둥이야. A랑 B랑 그 이름만 다른가 봐. 이름만 같고 완전 지금 쌍둥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뭔 짓을 했냐. 기체 B한테, 아래쪽에 있는 기체 B한테 열 Q를 가했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여 피스톤이 정지했다? 아, 가에서 나로 갈 때 B한테 열을 줬거든? 그런데 사실 이거 B한테만 준 거 아니야. 왜냐면 A와 B는 이 사이에 있는 피스톤이 어떤 애였지?
열이 전달 잘 돼서 결국 온도가 똑같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피스톤을 사이에 뒀잖아. 따라서 문제에서는 B한테 열량 Q를 가했다고 하지만 사실 A와 B한테 둘 다 열이 가해진 거야. 그런데 B는 못으로 박혀 있어서 부피 변화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A는 부피 변화에도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거지. A는 이렇게 A 위쪽을 덮고 있는 뚜껑 실린더는 못으로 박혀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A는 부피가 늘어났고 B는 부피가 그대로인 상황인 거야. 자, 이 상황을 식으로 분석해 보자. 자, 식 위에다가는 A 기체를 분석할 거고 아래다가는 B 기체를 분석할게. 뭐 B한테 열을 줬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하나 적어둘래?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사이에 두면 결국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열평형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온도가 같아진다 라는 뜻이야. A와 B는 온도가 단 한순간도 다른 순간이 없을 거야. 누구 하나가 조금이라도 고온이 되기만 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움직이면서 온도가 무조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자, 열평형이다 라고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온도가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B한테 열량 Q를 가했대. 그럼 뭐 B부터 해볼까? 자, 나는 위에를 A 분석, 아래를 B 분석이라고 할게. 자, B한테 열을 가했어. 물론 이 B한테 열을 가한 게 B한테만 가지 않지. 나중에 A한테도 갈 건데 그냥 B부터 분석해볼게. B는 열을 가했는데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야. 못으로 박혀 있거든. 자, 등적 과정이네. 등적. 따라서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1은 플러스, 델타 U는 플러스. 온도는 올라가 압력도 커지겠네. 자, B는 분석 끝났다. 그 다음 A도 분석하자. A는 열을 받아. A한테 열 줬단 말 없는데요? B한테 열 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A한테도 간다니까. 이 B한테 열량 Q를 가했다라는 말이 사실 A와 B한테 합쳐져서 열을 Q 가했다라는 거야. 자, A한테 주는 열 Q와 B한테 주는 열 Q 요거 두 개 합쳐서 문제에서 말한 열량 Q가 되는 거야. 자, A와 B에게 나눠서 Q가 들어간 거야. 그때 A는 그 부피가 커졌지? 따라서 부피를 올려. 그렇다면 1은 플러스.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네. 온도와 내부 에너지가 이거 모르는 거야. 둘 다 몰라. 그럼 어떻게? 압력을 알아야 뭐가 해결이 되겠다. 자, A라는 기체의 압력을 알려면 A 바깥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고 A 바깥쪽의 압력을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A 바깥쪽이라고 여기 B를 얘기하면 안 된다. A 아래에 있는 이 B는 못으로 박혀 있는 애기 때문에 B가 압력이 커지는지 작아는지 여기서 뭐 터질 것 B가 지금 압력 커진다고 분석해 놨는데 B가 설령 터질 것처럼 압력이 커져도 A한테는 전혀 무관해. 따라서 A 바깥에 있는 압력을 분석한답시고 B를 분석하지 말고 밖에 요 위쪽 공기 있고 추 있는 이쪽을 보자. 자, 가 상황에서 A 바깥에 압력 뭐 있니? 공기 플러스 추 있네. 공기 플러스 추 딱 두 개 있네. 나 상황으로 와보자. 나 상황에도 A 바깥에 압력 뭐 있니? 공기 플러스 추 있네. 가 상황에서 나 상황으로 가면서 바깥쪽의 압력이 변했니? 똑같아. 아까랑은 다르지. 아까랑은 이 기체 바깥쪽의 압력이 공기 BA 이렇게 세 개에서 바깥쪽의 압력이 공기와 A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잖아. 따라서 압력이 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압력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A 바깥쪽의 압력이 가 상황이나 나 상황이나 똑같은 거야. 공기랑 추밖에 없고 나 상황에서도 바깥쪽에 공기랑 추밖에 없는 거야. 똑같네. 따라서 A는 압력을 지워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야. 어때?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기체의 압력을 판단할 때는 피스톤 바깥쪽에 도대체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알겠다. 좌변이 증가하니까 우변은 증가.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겠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값이 같은 값이야. 얘가 왜 같은 값일까? 그치. A와 B는 현재 열평형 상태여서 온도도 같고 또 동일한 양이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같겠지. 온도가 같다고 모두 다 내부 에너지가 같다고는 안 했어. 왜냐면 분자 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는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분자 수도 같고
온도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도 아마 같을 거야.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온도가 A와 B는 이 온도가 열평형이 되는 피스톤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도가 같고 내부 에너지가 같잖아. 그런데 열을 받아서 B가 내부 에너지가 오른 만큼 A도 똑같이 내부 에너지가 오를 거야. A가 100도가 됐는데 B는 200도가 돼? 이게 말이 안 돼. 결국 둘은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똑같이 바뀌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값을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 그리고 기체 B는 열을 받아서 뭐 얘를 3, 3이라고 해볼게. 내부 에너지가 둘 다 3, 3 이렇게 증가한 거야. 또 기체 B는 열을 받아서 100%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썼으니 얘도 3이겠네. 얘도 같은 값이겠네.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걸 까먹었는데 얘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그런데 A랑의 차이점은 A는 열을 받아서 부피와 온도 변화 둘 다에 신경을 썼지. 자, 기억부터 풀어볼게.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기체의 압력 우리 다 분석해 놨으니까 한번 볼까? 가에서 나 상황으로 되면서 기체 A는 압력이 안 변했어. 그런데 기체 B는 압력이 커졌네. 따라서 B만 압력이 커졌으니 A는 본인 압력 그대로 유지야. 기체의 압력은 A가 아마 작겠다. A가 작다. 기억 정답이네. 니은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거는 물어보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A와 B는 온도가 똑같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고정돼 있지만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라고 첫째 줄에 나왔기 때문에 온도와 내부 에너지가 항상 같아.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같다라고 바꾸자. 디귿. 애들이 디귿에서 많이 틀렸어.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Q보다 크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문제에 B한테 열량 Q를 가했더니 라고 나왔다? 하지만 이게 B한테 열량 가한 거라고 얘기했니? 아니지. 얘는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사이에 껴져 있으니까 사실 A한테도 같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Q라는 열을 A한테도 B한테도 모두 다 준 거야. 즉 A 분석한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값과 내가 또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값, 요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열량 Q야.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이 열량 Q를 A와 B가 딱딱 둘이 반반씩 논아 가졌을까? 예를 들어 가한 열 이 Q를 숫자로 10이라고 해보자. 10. 그럼 정확하게 A한테 5가 가고 B한테도 5가 갔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 A, B 둘 다한테 열량 Q를 가한 건 알겠는데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 그런데 이 과정에서 A한테만 간 열이 절반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2분의 Q는 가한 열량의 절반이잖아. 절반보다 많이 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판단해 볼게. 일단 이 같은 값을 다 동그라미 쳐놨어. 이렇게 3개. 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무조건 같고 열평형 상태고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얘는 기체 B는 열을 받아서 온도 변화에만 몰빵했으니까 얘 내부 에너지 변화가 3이면 B가 흡수한 열량은 Q는 3인 거야. 그런데 A는 부피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네. 이 부피 변화가 몇인지 몰라. 하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볼게. 뭐 예를 들어 1? 아니면 0.1로 잡아도 돼. 0.000001로 잡아도 돼. 어쨌건 플러스라는 값을 가져. 부피 변화를 조금이라도 했어. 물론 얘가 더 클 수도 있겠지. 3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일부러 최소한으로 잡아본 거야. 그러면 A는 합해진 이 1 더하기 3이 얼마니? 4가 되는 거야. A가 4 열을 흡수했으면 B는 3밖에 흡수 못하는 거야. 자, 누가 더 많이 흡수했니? A가 더 많이 흡수한 거야. 두 개 합치면 7이지. 이 7이 바로 문제에서 나온 열량 Q가 되는 거야. 자, 전체 열량 Q를 가했을 때 A한테 반, A, B가 서로 2분의 Q, 2분의 Q가 갈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보기가 디귿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7이라면 4 더하기 3, 7이라면 절반은 3.5잖아? 3.5 이상이 바로 A한테 같다는 걸 구한 거야. 왜냐? 델타 U는 무조건 값이 똑같아. 그런데 부피 변화는 1은 B는 부피 변화 하고 싶어도 못해. 여기를 못으로 박아놨거든. 하지만 A는 조금이라도 부피 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위로 추를 밀고 부피 변화를 했거든.
얘가 0.000001이라도 했거든. 따라서 A가 흡수한 열과 B가 흡수한 열을 비교해보면 A가 흡수한 열이 조금이라도 클 수밖에 없어. 즉 전체 열량 Q 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A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B도 부피 변화를 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못으로 박아놓은 걸 어떡해. 따라서 전체 열의 절반 이상은 A가 흡수하게 될 거야. 디귿은 정답이야. 애들이 디귿에서 많이 틀렸다. 답은 기억 디귿 4번.